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신안 지역 31개 학교 학생 1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쓰레기가 가득했던 목포항이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선박들은 오랫동안 버려진 채 방치돼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을 한 남성의 차량을 경찰이 압수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3 목포 문화제 야행이 오는 4일과 5일 이틀 동안 목포 근대역사공간 일대에서 다시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의 초중학생 1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태어난 섬보다는 신안군이라는 고향의 정체성을 높이고 내고장 학교 보내기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안 군민체육관 주변이 온통 체험부스로 변했습니다. 타일을 이용해 머그컵을 만들고 다른 한켠에서는 애견 미용을 체험합니다. 인적성 검사를 통해 진로와 학습 방법을 측정하고 신안 지역 6개 고등학교를 홍보하는 곳은 장사진을 이룹니다. 신안에 있는 여러 고등학교들에 대한 소개를 받으면서 나는 이런 고등학교에 가면 적성에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계속 신안에 있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신안교육지원청과 관내 31개 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개설됐습니다. 전교생 50명이 넘는 곳이 없는 작은 학교들이지만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 수는 1200명에 달합니다. 신안에 이렇게 좀 많은 학생들이 있다는 걸 몰라서 놀라웠고 신안 친구들이랑 같이 교류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학생들로 이루어진 신안 오케스트라의 공연과 신앙송 대회 등 큰 무대에 선 섬 어린이들. 경찰관 정복을 입고 순찰 오토바이에 올라 멋을 내보고 함께 점심을 나누면서 신안 출신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느껴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더욱 분절화되어가는 지역의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 신안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인구 감소로 해마다 학생 수가 줄고 더 나은 교육 여건을 찾아 도시로 떠나는 학생들이 늘면서 지방 소멸 위험이 가중되는 신안군.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은 태어난 섬을 벗어나 고향으로 신안이라는 공동체를 간직합니다. 내 고향은 신안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10년 만에 다시 열린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7개월 동안 1000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미래 생태도시의 이정표를 제시하면서 순천의 위상을 높이고 도시 발전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금부터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을 선언합니다. 지난 4월 기대감 속에 10년 만에 다시 막을 올린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장한 지 불과 12일 만에 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했고 이후에도 흥행몰이를 이어가며 7개월 동안 1000만 명에 가까운 인파를 끌어모았습니다. 박람회 수익금도 당초 목표치의 30% 이상을 초과한 33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아침인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다는 거에 또 놀랬고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멋진 시설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 몇 번 구경 왔거든요. 근데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마지막이라 그래서 좀 서운한 기도 있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행사장 인근은 물론 순천 지역 곳곳에 관람객이 유입되면서 구도심 상권까지 예상을 뛰어넘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박람회 기간 주말에는 5,000명 이상이 식사를 하시는 걸로 집계가 되고요. 준비된 재료가 3시, 4시에 다 소진되는 4차로 아스팔트 도로를 잔디길로 탈바꿈시킨 그린 아일랜드와 저류지를 활용해 만든 오천 그린 광장, 강 위에 조성한 수상 정원 등 이번 박람회에서 선보였던 다양한 핵심 콘텐츠들. 해외 사례를 모방한 것에서 벗어나 지역적 특성과 독창적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새로운 정원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 190여 곳의 지자체를 포함해 500곳이 넘는 기관, 단체가 박람회장을 찾으면서 생태도시 순천의 위상을 높이고 도시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멋있다, 아름답다 이거 보고 즐기는 박람회를 넘어서서 앞으로 미래 도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도시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새로운 콘텐츠와 정원 문화를 바탕으로 숨가쁘게 달려왔던 7개월간의 대장정.
박람회 조직위는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오늘부터 닷새 동안 박람회장 전 구역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목포는 항구다라는 노래가 있고 영화가 있듯이 목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파손된 차량 방지턱, 그리고 찌그러진 채 방치된 U자형 볼라드, 심지어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린 주차장까지 석 달 전에 돌아본 창피하고 씁쓸한 목포항의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이후 목포항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안준호 기자가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목포항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동명동 무량장입니다. 수많은 선박들이 무량장에 계류 중입니다. 차량 방지턱들도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다행히 석 달 전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모두 새 것으로 교체됐습니다. 흉물스럽게 방치됐던 U자형 볼라드도 이제 볼 수 없습니다. 지난 8월부터 동명동 무량장 시설 개선 사업이 시작됐고 최근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게 다 수리해놓기 보기 좋더니 유지가 되려면은 이거 뭐 다니는 사람들이 잘 다녀야 된디. 쓰레기장이나 다름없던 주차장도 한결 깨끗해졌습니다. 과태료 부과 안내판도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양심 없는 일부 사람들은 쓰레기를 버리고 가기도 합니다. 저희가 해양 정화 인력을 활용해서 매일매일 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고 있고요. 지금 그쪽에 또 저희 관련실과 협조를 받아서 무단 투기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동명동 무량장뿐만 아니라 목포 북항 등의 항만시설 개선 작업도 올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노후됐던 목포항 시설들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방치 선박들인데요. 바다 위에 있어야 할 배들이 주차장에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언제부터 이 자리에 있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잡초와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뒤늦게 관계기관들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데요.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목포 북항 주차장입니다. 차량들이 주차돼 있는데 곳곳에 배도 보입니다. 장기 방치된 선박들입니다. 벌써 한 달 반 가까이 그대로입니다. 이제 폐선이 이게 방치되면 마음이 불편해요. 암만 해도 이 예지에서 왔던 이제 사람들 선입견이 안 좋잖아요. 주요 부품만 떼어놓고 사실상 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소유주 파악이 되지 않은 배들도 많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항만 모습이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지만 관계기관들은 느긋하기만 합니다. 목포시는 목포해수청에 책임 있는 관리를, 목포해수청은 지자체 협조하에 소유주 파악이 되어야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행히 MBC 보도 이후 관계기관들은 협의를 통해 12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직접 방치된 선박들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방치 선박이 한 20여 척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옥상에 있는 방치된 선박부터 제거를 하고요. 아름다운 목포항을 만들기 위해선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지 않고 어선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는 시민의식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해남군은 김장철을 맞아 11월 한 달 동안 관내 648개 절임 배추 생산 시설을 대상으로 배추와 소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전국 최대 배추 주산지인 해남 배추 명성을 지키고 불량 절임 배추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처분하는 한편 내년 절임 배추 보조사업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2023 목포 문화제 야행이 전국 장애인체전 기간인 11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목포 근대역사공간 일대에서 다시 열립니다. 11월 야행은 지난 10월과 마찬가지로 8가지 밤을 주제로 열리며 문화재와 문화시설의 야간 개방, 공연, 전시, 체험 행사가 10월과 동일한 규모로 마련됩니다. 특히 11월 야행에서는 메타버스로 만나는 목포 문화재 야행 등 디지털 체험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이 늘면서 처벌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해 사법기관들이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차량을 압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흥 인터체인지 인근 도로. 빠르게 질주하는 흰색 차량의 뒤를 또 다른 차량이 뒤쫓습니다. 달아나던 차량은 교차로에서 역주행까지 합니다. 40대 운전자는 술을 마신 채로 무안에서 장흥까지 약 55km를 운전해오다 이곳에서 검거됐습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2%로 면허 취소 수치. 경찰 조사 결과 이 운전자는 지금까지 6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였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6회가 있었고 이번에 적발됨으로써 7회가 적발돼서 그래서 제법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서 차량 압수를 하였습니다. 석 달 전에도 전남에서는 8차례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구속되고 차량도 압수됐습니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지난 7월에는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이 3회로 강화됐고 피해 정도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차량 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약 5천 건. 이 가운데 상습 음주운전자 5명의 차량이 압수 조치됐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상시 단속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나주의 한 골프장이 증설공사라면서 주민들이 수십 년간 통행로로 사용해오던 임도를 없애 논란입니다. 대체 임도를 만들고는 있지만 주민 편의와 안전을 무시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문을 연 나주시 다도면에 있는 36홀짜리 골프장입니다. 최근 9홀 코스의 증설 공사를 마치고 손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9홀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인근 마을 주민들이 통로로도 사용하고 산불 방지용으로 활용되는 임도, 야산해 놓은 도로가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9홀 확장 공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3월. 주민들은 벌써 1년 반 넘게 임도가 없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대로 통행도 못하고 이렇게 원활하게 다니들 못하니까 또 기존에 길 놔두고 저 멀리 돌아가야 되고. 야산을 훼손해 골프장을 만든 것인 만큼 나주시는 개발 행위 허가 조건으로 대체 임도를 만들 것을 골프장 측에 요구하긴 했습니다. 봉산마을과 연결하는 새로운 임도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마저도 경사가 급해 기존 임도보다 이용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아 이거 미끄러워서 댕기도 못해요 이거. 너무 여기도 아까보지만 저 알로 내려가면 더 아까보더만 더 아까본 데가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는 겨울에 댕기도 못해 미끄러워서. 대체 임도는 내년 2월쯤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임도가 아직 다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골프장은 전라남도로부터 임시 등록 허가를 받아 지난달부터 증설된 구간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9월 28일자로 지금 준공하기 전에 일단 코스 전체가 조성이 되면 임시 사용 승인 허가를 내주거든요. 공사 착공부터 정식 등록까지 2년에 걸친 기간 동안 마을 주민들은 통행로가 사라진 불편함을 참아야 하고 만에 하나 산불이 나더라도 피해를 감수해야 할 상황입니다. 한편 이 골프장은 증설 과정에서 저류지에 허가받지 않은 곳을 공사한 혐의로 올해 여름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광주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는 해양에너지가 요금 인상을 광주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치인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지역 전역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는 해양에너지가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가스 요금은 정부가 공급하는 도매요금과 광주시의 소매요금을 합쳐 메가줄당 21원 정도에 달합니다. 도매요금을 제외한 광주시가 결정짓는 소매요금은 지난 2017년 1.76% 인상된 이래 7년째 메가줄당 1.9원으로 동결돼 있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큰 게 사실은 인건비 상승을 위한 최저시급, 인건비 상승 최저시급 인상을 위한 거기서부터 직원 수수료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소매 가격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광주시가 최근 실시한 용역에서도 소매 요금을 11% 정도 올려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상될 경우 한 가구당 한 달 평균 430원의 가스요금을 더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광주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임박한 거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면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수훈 광주시 의원은 5분 발언에서 해양에너지를 인수한 맥커리가 영업이익과 배당금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시민들에게 요금 인상이라는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식적인 관점에서 배당금도 늘고 순이익도 있는데 왜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고물가와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서민 경제에 이런 직격탄을 주는 것이냐.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최회영 소리통연구소 이사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요금 인상 추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시민의 필수재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해양에너지가 도가 지나친 배당금을 받아가고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반발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현재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영역에서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광주시는 요금을 동결해야 했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해양에너지는 광주 지역의 도시가스 요금이 기본요금 기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32% 낮고 소매 공급 비용으로는 17%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안전관리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요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시민참여단이 사전 워크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지난 28일 사전 워크숍을 갖고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공론화의 개념과 토론 과정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11월과 12월 모두 3차례에 걸쳐 군임토의와 전문가 설명, 의제 선호조사 등을 통해 마련된 의견을 공론화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효율적 보전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029년까지 4개 분야 29개 사업에 9,200억 원을 투입해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체계 구축과 갯벌 생태관광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남군의회는 해남군이 제출한 미남축제 실행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여론조사를 통한 축제 명칭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23 미남축제 실행 계획에 상품화 가능한 해남 음식 발굴을 위한 요리 경연대회가 없다는 점과 김치 주제관을 마련하지 않은 점, 초청 가수를 모든 연령대를 고려해 선정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해남군의회는 또 축제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 음식을 통해 대중화 상품화해야 한다며 축제 기간 안전관리와 위생점검을 철저히 할 것 등도 주문했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최남단 연어 산란장인 섬진강에 지난 10일부터 어미 연어가 돌아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섬진강으로 돌아온 연어는 10월 말까지 235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9마리 증가했습니다. 해양수산과학원은 3에서 5년 전 방류한 어린 연어가 북태평양 베링해와 알래스카 연안 등지에서 어미 연어로 성장한 뒤 산란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시립교향악단은 오는 21일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제129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연주회 일부에서는 피아니스트 윤홍천과의 협연으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이 연주되고 2부에서는 브람스 교향곡 제4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편 시립교향악단은 지난 20일부터 하당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찾아가는 가을 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요. 오전까지 전남 서부로 빗방울이, 내륙과 해안으로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한편 한낮에는 선선하지만 일교차가 크겠고요. 순간 풍속 55km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안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목포 23도, 한평은 24도, 영암은 25도까지 올라 온화해지겠습니다. 남해안도 한낮 기온 해남이 24도, 강진과 장흥은 25도까지 올라 따스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 쌀쌀해지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23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해상해 안에 대체로 맑겠고요. 물결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4시 43분입니다. 주말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 비가 오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 젖은 모발에 드라이와 스트레이트를 동시에 가열된 플레이트 없이 바람으로 투인원 기능으로 빠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지 소화해내고야 만다. 그것도 시원하게. 126년 당신 곁에 활명수. 때가 쏙 비트. 새로 나온 비트 캡슐은 때를 쏙 빼지 않아요. 그럼 어떡해? 쏙. 비트 캡슐 하나리면 때가 쏙. 비트 캡슐. 다운이 추가 헹굼 제로. 예전에 세탁할 땐 잔여물이 남을까 걱정돼서 여러 번 헹궜어. 다운이 추가 헹굼 제로로 완전히 달라졌지. 추가 헹굼 없이도 잔여물 걱정 없이 딥클린해서 말끔하게. 다운이. (129층) 부탁해. Elevate your days. 현대 엘리베이터. 오늘 테일게이트 파티는 여기서. 일상과 일상 사이를 열다. 산타페. 파슬리 유통기한이 후추네. 이 양반 또 어디 갔어? 아우 뭐야. 여기서 또 뭐해? 여보. 백내장 노안 내 얘기다 싶으면 알콘 BBT, 알콘 페노틱스.